네, 시청자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찾아뵙네요.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밤, 그러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미국장이 사이좋게 3대 증시가 마이너스 1% 내외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신용 관련된 리스크가 사실 3월 중순부터 이제 SVB 사태부터 시작돼서 CS 거기에다가 뭐 도이치방크까지 계속 지금 뭔가 전염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이거 좀 뭔가가 이전 07년도, 08년도처럼 이 금융 시스템이 뭔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또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를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또 어찌 보면 악재이자 호재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오늘 신중한 시선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자, 내일 뭐가 있죠?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미국의 중립금리가 이제 5%로 마무리될 것이냐, 클로징을 할 것이냐, 아니면 5.25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두 번 더 올려서 5.5까지 좀 진행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의 그런 또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일이니까 내일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첫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이 자료죠. S&P 500의 기업 이익 추정치에 대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야네드 리서치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오퍼레이팅 그리고 빨간색은 리포트 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퍼레이팅 자체가 이제 파란색이 현재 관련된 실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이 여기 이제 Q4라고 나와 있죠. 4분기 실적인데 이 4분기 쿼터에서의 부분들이 이제 컨센, 이 추정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비피 마진율, 그러니까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서학기문 잘 아시겠죠? 주당 얼마를 버냐, 주당 순이익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몇 % 증가했냐를 굉장히 주요적으로 많이 보죠. 근데 실제로는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주당 얼마 버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분기마다. 근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런 이격에 대한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이제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 모든 뭔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추정치 컨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죠. 근데 이때보다는 사실 별로 안 떨어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이에 대한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면 시장에 뭔가 하락이 비미가 제공돼서 시장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이 부분들이 좀 과도한 우려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물론 지금 야네드 리서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둔화가 되고 있지만 23년도 4분기에는 급격하게 그러니까 10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연말까지는 급격하게 꺾일 것이다. 그리고 오퍼레이팅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므로 봤을 때 물론 이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의 빨간색 선을 앞지르거나 추월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감들은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재무부 TGA 개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바로 일주일 뒤에 바로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는 맨쪽 하단, 우측 하단을 보시면 약간의 조금 이제 곡선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곡선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반등의 수치가 안 나왔고 그냥 이게 좀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과거의 사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에 이제 제로금리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제로금리 진행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미국의 이 재무부의 이 계좌가 연준의 계좌를 빌린 거거든요. 이 계좌에 대한 돈이 엄청나게 정말 박 터지게 많이 들어왔다가 쭉 빠지죠. 쭉 빠졌다가 22년도 초반에 갑자기 또 이 재무부 개정에 대한 계좌의 금액이 다시 늘어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21년도 11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FMC 이후에 성명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미국인들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해서 영끌한 투자자들은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QT 매달 뭐 $9,200만 규모의 QT도 진행했었고
거기에다가 금리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사이클 주기로 봤을 때도 뭐 울트라스 때, 자이언스 때까지 뭐 얘기가 나온 마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긴축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재무부는 뭔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TGA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서 어느 정도 돈을 다시 또 채워놨습니다. 고가를 채워놨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23년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었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 재무부가 여기서 이제 SVB 사태라든지 뭐 CS 사태, 뭐 신용 관련된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라든지 이 중소 이런 시그니처 은행들 위주의 뭔가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 지급 보증을 해줬단 말이죠. 앨런 재무장관이. 그러면서 돈을 여기에 썼고 다시 또 회수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렇게 현재 돈의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4시에 이제 FMC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이제 올릴 것으로 저도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5.25예요. 그 5.25일 때 지금 전반적 미국 경기를 추종하고 또는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뭐라고 데이터를 하고 있냐면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올려서 5.25%로 중립금리 도달했을 때 경기 침체 확률이 여기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67%로 카운팅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이 도표가 60%가 넘어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진입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 도표거든요. 그럼 67%면은 거의 지금 3분의 2 지점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징조겠죠. 그 부분들이 어제 미국 시장부터 시작돼서 물론 전반적인 3월 중순부터 SVB 사태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금융주들의 뭐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들, 뭐 재무부에서 지급 보증 안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 뉴스들. 그래서 유럽 은행들도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S&P 500의 이 추정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GA 개정이 많이 비어있다. 곡간이 비어있다. 재무부의 곡간이 비어있고 그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진행한다. 긴축을 한 번 더 한다. 그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 확률 70%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면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가는 거죠. 예, 전반적인 지표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런 고위 관료직들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걸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적인 그림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림을 좀 동시에 준비했는데요. CTA 포지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TA 얼티메이트 포지션을 좀 가지고 나는데 요거는 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제 타겟 프라이스 관련된 이제 도표는 이따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고 S&P 500과 나스닥 100 관련된 이 CTA 포지션 추적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좌변에 있는 게 이제 S&P 500 모델에 대한 팔로잉 이 포지션.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그러니까 CTA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지금 딜링룸, 프랍데스크의 그런 딜러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S&P 500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어? 위로 보고 있어? 아래로 보고 있어? 또는 나스닥을 상승 보고 있어? 하락 보고 있어?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를 이제 21년도부터 해서 쭉 추적하면요. 여기 이제 곡선이 나와 있잖아요. 이 기준점이 파란색이고 곡선, 이 하얀색 곡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대로 주가 흐름대로 모멘텀 플레이처럼 주가 같이 이제 곡선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 같이 올라가요. S&P 500. 그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거에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원웨이로 시장이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했잖아요. 그에 대한 추적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최근 데이터 보시면 보라색으로 나타나 있죠.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파란색 기준점을 이제 넘어가면서 보라색 포지션. 근데 이전 작년만큼 뭔가 상승에 대한 이 따라잡는 이 뭔가 이 포지션 자체가 작년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이 계속 지금 올해만 해도 4,200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두들기다가 계속 실패하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제 밤도 미국장이 좀 하락 나왔잖아요.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팔로잉 포지션을 봤을 때 이 심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랍데스크의 트레이더들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근데 상승에 대해서 기대하는 베팅하는 심리가 다소 지금 과거 21년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 나스닥 볼까요? 자, 그러면 S&P 500은 4,200을 계속 넘어가야 되고 나스닥 100은
이 나스닥 100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종합 말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은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롱의 관점, 이 상승에 베팅하는 이 팔로잉 트렌드에 대한 관점인데 뭐 아시다시피 S&P 500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는 좀 더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리 관련된 이 플랫 포지션 자체가 많이 이 하얀색 기준선, 그러니까 S&P 500은 하얀색 기준점을 못 넘어갔지만 나스닥은 넘어갔었죠. 그만큼 주가가 이미 좀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만큼 이걸 보면은 뭔가 시장이 빠지면 바이더디 팔려는 이런 딜링룸의 심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CT의 포지션에 대한 팔로잉 이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제 거시경제학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아마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경제학에서 나올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데 M1과 M2. 뭐 아실 거예요. 이제 M2 통화량을 봐야 되는데 M2 통화 공급 현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과거부터 해서 이제 60년대부터 쭉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 데이터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때 이제 정말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뭐 테슬라가 뭐 $1,000 간다,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왔을 당시에 엄청난 이 통화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정말 급격한 큰 산 한번 그려줬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M2 통화 관련된 공급 현황을 보면은 0 기준으로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뭘까요? 네,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 시민들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네,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앞서 제가 TGA 계정 말씀드리면서 TGA 계정을 통해서 뭔가 이 공급을 해줬다가 회수를 했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미국 재무부의 TGA 계정도 돈이 없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레포라고 해가지고 역RP 관련된 단기 하루 이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일수 대출 같은 건데 이 역레포 관련된 부분들만 지금 한 1조 원 정도의 현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쓸 수 있는 돈을 1조 정도는 지금 미국 재무부가 갖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뒤에 서포팅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상당히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추가적으로 뭔가 조그마한 또 3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또 그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시장이 또 털썩 주저앉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쫙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구나. 왜? 아까 데이터가 67%,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 피할 수 없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 시간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 역사를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걸프전, 월남전,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이제 최근 사례거든요. 걸프전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7, 80년대 때 뭔가 진입할 수 있는 신호탄이 나오니까 어떠한 전쟁을 계기로 그것을 위기를 타파하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뭔가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바로 지정학 리스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최신 뉴스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뉴스를 보시면 뭐 다 아시는 인물들이 나오죠. 바로 시진핑 국가 주석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지난주에 이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크롱 관련된 부분에서 딱 주목하는 계기가 여기서 딱 하나가 나오죠. 분노에 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분노했다. 분노에 차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크러쉬하는 이런 갈등, 충돌로 인해서 지금 유럽 국가가 약간의 좀 속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와 분노에 차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뭘까요? 사실 지금 프랑스는 나토 가입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은 라인인데 굳이 왜 지난주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했는지 그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나왔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는요. 바로 블링켄 이 미국 국무장관이죠. 지금 보시면 발틱 나토 will protect them from Russia라고 돼 있죠. 블링켄 국무장관이 발틱 3국가
국가가 나토가 러시아가 공격한다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핀란드가 나토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약간 좀 우려감을 표했고 그런 뉴스를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의 블링켄 국무장관도 발틱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나토가 당연히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최근 이제 어제 뉴스, 제가 오늘 차트는 제가 이제 뉴스는 안 가지고 나왔지만 현재 지금 폴란드 접경 지역, 폴란드 그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의 외곽 쪽에 폴란드 국경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현재 지금 미군의 전초 기지가 구축됐었고 지금 미국의 거의 1만 명 규모의 이런 나토 군사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육 훈련 인원들이 10,000명 정도가 가까이 집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그 뉴스 가지고 나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재밌는 화면 좀 준비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CTA 포지션으로 이제 팔로잉 포지션을 보여드렸는데, 자, 요거는 4월 28일 금요일자입니다. CTA 포지션은 약간의 좀 후행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프락테스크에서의 딜링 룸에서 일하는 트레이더들이 자, S&P 500과 러셀 2000 지수, 나스닥 100, 유로스탁, 니케이, 닥스, 까크 뭐 쭉 나와 있고 맨 아래쪽에 익숙한 이 알파벳이 보이시죠? 코스피 200, 우리나라 지수죠. 이거를 맨 우변에 레벨 2 바이 목표치를 얼마나 보이냐, 상단의 목표치, 그 레벨 2 셀이 이제 매도, 하락의 목표치를 어디로 보느냐 나오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S&P 500은 N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a number. 수치를 입력할 수 없다.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나스닥도 NAN 써 있죠. 그러니까 계속 넘버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맨 아래쪽 보시면 레벨 2 바이에 대한 목표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서 제가 지금 시중에 뭐 우리나라 지금 고객 예탁금이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예탁금은 실제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심리가 무너지시하면 과연 바이더 딥이 들어오고 있지도 못할 수도 있고 뒤로 좀 물렀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뭐냐면 시중에 서포팅 자금은 맞지만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느냐, 시장에 들어올 수 있거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부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이냐. 근데 그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유로스탁, 전반적인 니케이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not a number, 숫자를 입력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레벨 2 셀에 대한 매도 목표치만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뭐 4,100선이 좀 깨지는 부분에서는 사야 된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2,121, 코스피는 327. 그러니까 327면 결제별 시세로 보면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2,400 중반 됐는데, 지난주에 기가 막히게 이 자리에서 반등 나왔거든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CTA 포지션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가지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TA 포지션 자체는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뭔가 시장에 뭔가 기회가 바뀌면 바로 이 데이터가 확 바뀌면서 상단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TA 포지션을 통해서 한번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이 신용 리스크 관련된 부분보다 더 크게 뭔가 우려할 수 있는 재료, 악재가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제가 경기 침체라든지 이거는 시장을 하락을 비밀을 유도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흔들 수 있는 조정 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G7 2023 히로시마 정상회담이죠. 이번에 이제 23년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서 일본 히로시마의 그랜드 프리스 호텔에서 G7 회담이 열리죠. 작년에 G20 정상회담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이제 주체가 일본이죠.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제 주최를 하고 빨간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인 윤석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클로징이 누가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으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굉장히 주목하는 계기가 뭐냐면 이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그러니까 G20에는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반전 라인이잖아요. 반전 라인이다 보니까 이 G7 국가 서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더 오히려 모이고, 아시다시피 G7 정상회담은
외교부 장관이 회의도 참석을 못해요. 정상들만 그 원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도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신HS 라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뭐 기우 없이 뭔가 무난하게 지나가면은 시장의 하락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뭐 대중 제재, 뭐 테러 저재,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조금은 우려하는 게 굳이 이 G7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또 화상에서 또 참여를 할까, 컨퍼런스에 참여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불안한 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5월 19일 날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러분 열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FMC에 대한 우려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때 G7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보유해야 될지를 이 G7 정상회담의 기준으로 제가 기준을 한번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요일 신광섭의 신중한 시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